24살 아들과 대학생 딸을 둔 50살의 그녀에게 초등학교 동창회 문자는 스팸 메일처럼 무감각하게 다가왔다. 남편의 사업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고 주기적으로 나가는 백화점과 필라테스 수업은 달아빠진 일상에 얇은 광택을 입혀주는 정도였다. 굳이 꾸역꾸역 서랍 속 앨범을 꺼내보지 않아도 기억나는 얼굴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거울 속에서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희미해진 턱선 너머로 잊고 있던 소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충동에 이끌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고 약속 장소인 호텔 뷔페로 향했다. 시끄러운 소음과 어색한 웃음이 뒤엉킨 연회장은 낯선 중년들의 집합소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두툼한 뱃살로 변해버린 친구들의 모습 위로 까까머리 소년들의 얼굴을 겹쳐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억지로 몇몇과 인사를 나누고 적당한 자리에 앉아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때였다. 누군가 등 뒤에서 나직이 그녀의 어린 시절 별명을 불렀다. 돌아본 곳에는 말쑥한 감색 재킷을 걸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다. 갸름한 얼굴과 깊은 눈매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소년의 미성숙함 대신 중년의 여유와 단단함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하나도 안 변했네, 목소리까지, 라며 옅게 웃었다. 그 순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삐걱거리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뷔페 접시를 들고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가 6학년 학예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던 모습, 하얀 원피스와 머리에 꽂았던 커다란 리본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스스로도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을 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상한 떨림을 주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그의 낮은 목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감겨왔다. 그는 지금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 하나가 군대에 가 있다고 했다. 서로의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피했다. 마치 그 시절 운동장에서 단둘이 마주선 소년과 소녀가 된 것처럼 그들의 대화는 오직 과거의 추억과 현재 서로에게만 집중되었다. 동창회의 공식적인 순서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2차 장소로 이동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에 서서 이대로 가긴 아쉽지 않아? 조용한 데 가서 와인이나 한 잔 더 할까? 라고 물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는 목구멍 안쪽에서 희미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의 차에 올라타자 부드러운 가죽 냄새와 그의 은은한 스킨 향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틀어놓았고 간간히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고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가 데려간 곳은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와인바였다. 어두운 조명과 나지막히 흐르는 재즈 음악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농밀하게 만들었다. 잔을 부딪힐 때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고 그때마다 그녀는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지 않은 대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늘 정말 예쁘다 라고 말했다. 남편에게서는 수년째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칭찬 한마디에 묵혀두었던 여자의 마음이 속절없이 부풀어 올랐다. 알코올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억눌려 있던 감정의 뚝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와인바를 나왔을 때 밤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차는 그녀의 아파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는 굳이 행전지를 묻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차가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그는 엔진을 끄고 잠시 침묵했다. 이후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녀는 대답하진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각자의 가정을 뛰어넘는 무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호텔 복도의 두꺼운 카펫은 두 사람의 발소리를 삼켰다. 전자키가 삑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잠깐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서늘한 공기와 정결한 침구의 냄새로 가득했다. 그가 뒤에서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저항 없이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낯선 남자의 단단한 가슴과 규칙적인 심장박동이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보고 싶었어. 아주 오랫동안. 이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남은 이석의 빗장을 부수어 버렸다. 돌아서 마주본 그의 얼굴은 욕망으로 희미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와인 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서툴지만 거침없는 그의 손길은 잊고 있던 그녀의 몸의 감각들을 하나씩 깨워냈다. 남편과의 의무적인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소녀처럼 앙앙거리는 소리를 냈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랬다. 그는 그녀의 이름 대신 어린 시절 별명을 몇 번이고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단순한 신살의 아내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소녀로 되돌려 놓는 주문과도 같았다. 땀과 숨소리가 뒤엉킨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기나긴 열병을 앓고 난 후 바람처럼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에서 새어들어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있었다. 어젯밤에 뜨거웠던 열기는 간데없고 서먹한 공기만이 방 안을 맴돌았다. 그는 평소와 같은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먼저 가볼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려 하더니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집어넣었다. 대신 그는 연락할게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후회나 죄책감보다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공허함이 더 컸다. 그녀는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오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어젯밤의 일은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엿본 듯이 아득히 느껴졌다. 그의 연락이 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른들의 하룻밤짜리 불장난이 갖는 한목적인 규칙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을 씻어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50살의 나이에 다시금 여자임을 확인시켜준 그날 밤의 기억. 금지된 쾌락의 강렬한 잔상은 앞으로 그녀의 지루한 일상을 버텨주게 할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비밀이 될 터이다.